자, 121번부터 130번까지 세 번째 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자, 총 40문항의 파트 5 중에서 120번 때쯤 되면 이제 조금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이 출현하기 시작한다는 점 여러분들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휘 문제의 량이 조금 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시면 12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D의 선택지가 다행히도 첫 번째 문제는 품사가 서로 달라요. 자,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를 결정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지금 동사 can be purchased가 지금 앞에 나와 있으니까 수동태 이하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결국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명사는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부사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물론 purchase가 5형식 동사라고 하면 뒤에 보어가 나올 수도 있고 4형식 동사라고 하면 자, 수동태가 되더라도 또 하나의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purchase는 전형적인 동사예요. 그러니까 4, 5형식 동사들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본 그 과정을 공부해 보시면 요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이런 동사들은 눈여겨봐두시고 외우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벗어나는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동사들이 나오면 자신감 있게 그냥 3형식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정답은 일단 부사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은 해보세요. 해석을 통해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친 다이닝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닝은 식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식당에서 부엌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세트들이 있잖아요. 뭐 식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뭘 동반해서 나오나요? 바로 4개의 의자를 동반해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comes with a battery 이렇게 되면 배터리를 동반해서 배터리 껴갖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의자 4개를 포함해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come with는 그런 뜻이고 자, 그리고 추가적인 그 의자들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개별적으로 구매돼야 된다의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사가 들어가는 것이 해석상으로도 적절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121번은 20번 때 문제지만 조금 난이도가 좀 낮았던 문제로 치고 자,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22번 문제는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전치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치사 문제 치고는 뭐 나름대로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자, 바로 A, B, C, D로 주어진 선택지들이 거대한 전치사들은 아니라는 거죠. towards는 주로 방향을 나타냅니다. 어디를 향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among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among 다음에는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이하에 여러 개 중에서니까 여러 개의 명사가 나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단수명사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among은 그냥 지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among은 셋 이상 중에서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3개 이상의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와 있나요? 자, travel agencies 중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round는 어디의 주변에 근처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자, 반드시 두 번째 뜻을 기억하라 그랬죠. 오늘 across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어디의 전역에서 여기저기에서라고 하는 뜻이 여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along은요. 주로 장소 명사와 결합돼서 어디를 따라서 쭉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의미를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1번에서 제가 towards는 방향이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의 뜻만 있다 그랬죠. 그런데 towards가 토익에서는요. 뒤쪽에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나오고요. 그때는 언제 즈음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towards the end of the month 그러면 월말 즈음에 월말경에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태까지 토익에 2-3번 정도 지난 15년 동안 기출이 되어져 온 바가 있으니까 자, 2번 정보도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노리시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얘네들 중에 누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정보를 이제 다 드렸는데 ABCD에 대해서. 자, 질문으로 가시면 여행사가 주어예요. 이 여행사는 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자, 프리미어 하대요. 프리미어 하다는 거는 뭐죠? 제1의 최고의 그런 뜻이잖아요. 세상 최고의 그리고 all service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를 다 하는 럭셔리한 그런 여행사들 중에
자, 이 여행사가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자, A is among 복수명사는 A는 어떤 복수명사 중에 속해 있어요.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자, 의미상 가장 적절한 전치사를 among으로 고르시는 것이 타당해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22번은 또 전치사 어휘 문제였는데, 사실은 정답은 뭐 아주 단순하게 지금 B번이 됐지만 여러분들 그 towards의 두 번째 뜻 기억하시죠? 자, 2번의 뜻을 자, 오히려 더 강조를 좀 변형 출제 가능성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나왔던 적은 있는데. 자, 나왔으면 진짜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다음 문제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1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띄는 것이 이 두 아이거든요. 이 두 아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와야 되죠? 절이 와야 되는데 절 가운데에서도 뭐가 빠져야 돼요? who가 주격이고 ever가 붙건 말았건 간에 얘도 주어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주어가 빠진 동사부터 뒤에 나와야 이 아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they와 themselves는 당연히 얘는 주어 자리에 나오는 아이고 얘는 themselves니까 목적어 자리에 나오거나 자, 혹은 부사 자리에 나오면 되겠죠. 그런데 문장의 구성을 보니까 주어가 있고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만약에 주어를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 뭐가 없는 거죠? 이 자리에 접속사가 생략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아주 낮은 난이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접속사는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는 지금 결국은 C와 D를 무조건 지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네.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무엇인지를 답답해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 설명을 지금 일일이 다 하려면 또 한 20, 30분 정도 걸리니까 자, 그런 기초가 좀 부족하신 분들은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시면 효율이 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래서 자, 그런 분들은 좀 그런 기초 과정들을 좀 듣고 오시는 것이 맞겠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거는 다 안다고 치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되면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 지금 주어가 나오고 뒤쪽에 이 자리에 목적어가 생략되고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 이 지금 상황에서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확인은 어떻게 하죠? 그냥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냐하면 move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타동사로만 쓰이면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예, 뒤에는 지금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니까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된 거 맞아요. 그런데 move는요, 뭐뭐뭐를 옮기다의 뜻도 있지만 이사하다, 그죠? 이동하다, 옮겨지다의 자동사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 단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단어라고요, 저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무조건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된 거고 여기는 주어 자리니까 C가 답이야 라고 아주 편리하게 정답을 고르시면 오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ove라고 하는 동사가 자, 우리에게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통해서 가시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겠습니다. 가볼까요? 장학금이 이용 가능한데요. 누구에게 이용 가능한 거예요? 자, 잠재적인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비대학생이라고 번역할게요. 자, 예비대학생들에게 이용이 가능한데 자, move to America가 되겠어요. 아, 그래요. 그들이 어떻게 된 거죠? 미국으로 이사를 왔던 거예요. 어렸을 때. 알겠죠? 그래서 childhood 시절 동안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간 동안에 미국으로 이사 왔다. 즉 다시 말해서 move는 자동사로 쓰였다라는 것이 판정되었습니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 뒤에는 목적어의 생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은 만약에 여기 주어가 들어가면 이미 완전한 문장이 되거든요. 이미 완전한 문장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themselves는 애시당초부터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hey라고 하는 주어를 집어넣으셔도 안 됩니다. whoever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 anyone who의 뜻으로 쓰이면 명사절을 이끌어요. 자, 그리고 부사절을 이끌어서 누가 뭐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의 뜻으로도 사용되죠. 그때는 no matter who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명사절이 들어갈 수는 없는 자리잖아요. 문장의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명사절로 이게 쓰이면 자, anyone who의 개념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앞에 없어야 되는 거죠. 부사절로도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누가 자,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사를 왔던지 간에 상관없이 자, 예비 대학생에게 가능하다. 이거는 문맥상 말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단순한 관계대명사가 답이 되는 게 맞아요. 어떤 학생들이죠? 바로 어렸을 적에 미국으로 이사 왔던 예비 대학생들에게 자, newcomer scholarship이라고 하는 것이 이용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newcomer는 뭐죠? 새롭게 도착한 사람들을 newcomer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민자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누구에게? 후 이하의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관계대명사의 문장으로 보고 후로 답을 딱 쓰시면 너무 좋겠는데 사실은 문장의 구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move가 타동사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하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고 이 자리에는 주어가 올 수도 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move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판단을 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한다? 해석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이사 왔다, 이사했다라고 하는 자동사로 쓰였다는 판단이 드는 순간 두 개는 이제 오답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부사절의 자리냐 아니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로 수식하는 형용사절의 자리냐만 따지시면 되는데 부사절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문장의 끝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사절로 해석했을 때는 내용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B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이해가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23번도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고요. 124번 가겠습니다. 124번은 선택지 구성이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provided that은 이 예상문제 풀이 특강을 통해서도 제가 뭐 주구장창 강의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provided 뿐만 아니라 providing that이도 마찬가지고요. 더 어려워지는 지점은 바로 이 that이 생략되는 시점이에요. 요게 생략돼도 자, providing과 provided는 둘 다 뭐가 될 수 있다?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that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죽으나 깨나 접속사입니다. 저 that이 생략되면 이 ed를 또 뭐로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복잡하게. 분사나 동사의 과거형으로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for example은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 in the event of는 of가 있으니까 무엇의 경우에 라고 하는 전체를 하나의 우리가 전치사 뭉치로 보죠. 자, on the other hand는 반면에 다른 한편이라고 하는 의미의 부사로 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품사 정리해놓고 나니까 답이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들. 뒤쪽에 power outage는 정전이라는 명사거든요. 그러면 명사와 결합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C번밖에 없어요. 자, 아까 전에도 한 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에 Part 5는요. 어형을 이용한 그런 품사 문제만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품사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일일이 다 읽어가시면서 해석을 하시고 문제를 풀었다면 정답을 맞췄더라도 일부의 손실이 있는 거예요. 비경제적 글읽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자꾸 이 경제적 글읽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냐면요. 요즘에 토익은요. 여러분들 정말 그 난공불락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Part 7이 자꾸 길어져요. 정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르게 읽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속독 방법은요. 여러분들 기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글을 많이 봐야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art 7의 시간을 좀 더 투자하려면 5, 6의 문제풀이를 최적화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특히 고득점자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얘기였으니까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답을 냈고요. 이제 해석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정전이 되는 경우에는요. 모든 은행의 손님들이 어떻게 되죠? 에스코트를 받아요. 아예 에스코트 안내하다 아닙니까? 안내를 받는데요. 어디 바깥으로? 건물 바깥으로. 누구에 의해서? 바로 security personn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security는 잘 아시겠지만 보안이고요. personnel이라고 하면 직원이니까 보안 직원에 의해서 에스코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됐죠? 자, 125번입니다.
that부터 시작해서 how까지. 역시 뭐 이제 20번대 문제들이 등장하니까 조금 복잡해집니다. 생각 자체가. 가지가 좀 많아지죠. 그 가지들을 잘 제거하시고 한 가지만 딱 남겨둬야 아 요게 답이야 라고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선택지 that은 뭐예요? 자, 형용사, 대명사, 접속사. still은 부사. so는 부사와 접속사. how는 자, 요거는 의문 부사가 되거나 관계 부사가 되겠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건 how 다음에는 완전 문장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how가 의문사인데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오면 나머지 문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한 게. 부사가 튀어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동사가 보이죠? 앞쪽에도 동사가 보이죠? 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how는 안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선택지 중에는 뭐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앞에 있는 이벤트가 소식을 받아서 어떠어떠한 이벤트가 된다면 대순 관계대명사가 될 수 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still은요? still은 안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includes가 나와 있고 event가 나와 있는데 여기 부사가 나오고 동사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해결을 하죠? 답이 없어요. 자, so는 어때요? 자, so는 부사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접속사로 들어가면 어때요?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so와 that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등위 접속사의 자리냐 아니면 수식을 하는 자리냐를 해석을 통해서 가리시면 자, 또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so가 등위 접속사로 쓰일 때 특징은 무엇입니까? 등위 접속사는 여러분들 중복되는 게 생략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I like A and B라고 하면 여기 B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예요? I like가 생략된 거잖아요. 그런데 자, 바로 so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so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라고 하는 뜻만 알고 있으면 손해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부터는 자, 이번에는 몰라서 그렇게 풀었다고 칩시다. 시간을 더 쓰면서. 근데 다음부터는 so가 접속사로 사용되게 되면 무조건 뒤에는 주어 동사의 생략이 발생하지 않고 문장이 따라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학생들이 아,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쌤? 그런 얘기 뭐하러 해줘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써먹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 A일걸요? 검증 한번 해볼까요? 네. 커뮤니티, 자, 지역의 달력이요. 발행이 되는데요. 매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동사부터 나왔네. 그러면 얘는 뭐예요? 공통의 주어가 앞쪽에 생략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등위 접속사의 본질이거든요. 그 달력은 또 이벤트를 포함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이벤트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바로 that 이하의 이벤트예요. 계획되고 후원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시정부에 의해서 계획되고 자, sponsored가 되는 거예요. 후원이 되는 행사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만약에 so가 여기 들어가려고 했으면 자, 앞쪽에 주어까지도 주어야 해석 없이도 아, 일단은 요거는 문법적으로 성립이 된다 라고 하는 점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었다면 자, 이 문제는 에휴 이거 주격관계대명사 찾으라는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요. 그 접근의 시작은 다시 한번 무엇이었나요? 바로 품사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125번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 자, 또 5문제가 지났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자, 126번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자, 5문제 여러분들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역시 뭐 20번대로 오니까 조금 난이도는 좀 올라갑니다.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 지점들이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관련된 정보들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것이 의미 정보가 아니더라도 이 단어의 뜻은 뭐예요? 라는 정보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 들으실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 사전 있고 컴퓨터 있으니까 켜놓고 찾으면 되잖아요. 그거 들으려고 이 수업 듣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죠? 자,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차곡차곡 잘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126번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A, B, C, D의 선택지가 다 동사입니다. initiate는 많이 봤죠. initi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앞머리 글자를 initial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뭐뭐를 시작하다, 착수시키다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가시면 preview인데요. 이건 명사로 더 많이 쓰죠.
그래서 preview는 주로 이제 시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기. 자, 그리고 동사로는 뭐뭐뭐를 미리 살짝 보여주다. 자,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자, intend는 주로 to 부정사와 결합이 돼서 to 이하하는 것을 의도하다, 작정하다.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할 때는 to 이하하려고 생각 중이다. 그거 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맞죠?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자, consider는 잘 알겠지만 고려하다의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버리고 싶은 게 하나 생겼는데, 자, D번을 버리겠습니다. consider는 ing 목적어만 취하고 to 부정사는 절대 목적어로 동반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기본 강의를 들었다면 주구장창 강조를 하죠. 꼭 답으로 고를 때만 써먹는 것이 아니라 오답으로 지울 때도 써먹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셋 중에 하나로 줄었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금요일날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이에요. 있었는데 Elite Capital이라고 하는 이 그죠? 금융회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내용은 뭐예요? 그 회사가 자, agree, 동의한 거죠. 자, 어디에 동의했어요? merger, 합병입니다. 누구와의 합병인가요? 바로 가장 큰 Financial Security Service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security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시면 보안으로 하시겠죠. 그래서 금융보안 서비스, 금융보안 서비스의 회사가 금융회사와 합병이 된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그죠? security라고 하는 단어에는 증권의 뜻도 있어요. 주로 복수로 많이 쓰긴 하는데요. 그래서 자, 요 회사 있죠. 자, Financial Security Services라고 하는 자, 이 금융 그 가장 큰 경쟁자인 금융회사와의 합병에 동의할 생각이 있다. 동의할 작정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동의하는 것을 착수하다. 말이 안 되죠. 자, 동의하는 것을 미리 보다도 말이 안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intend to는 직역하면 딱딱해요. 동의할 그 합병에 동의하는 것을 작정하고 있다. 의도하고 있다. 라는 점을 발표했다. 이러면 딱딱하고요. 그래서 합병에 동의할 생각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부드럽죠. 그래서 intend to는요. 말 뭉치로 알아두세요. intend 다음에는 명사 목적어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죠. 이렇게 해서 intend to를 뭉치로 알아두시면 아주 편리한 동사고요. 뭐뭐 할 생각이야 라고 할 때 자, intend to를 자주 쓴답니다. 됐죠? 27번. 모두 부사입니다. 철저하게. 자, considerably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significantly, substantially와 함께 이것은 양쪽으로는 상당히, 질적으로는 중요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consider에서 나온 단어는 맞는데요. 부모와의 인연을 끊었어요. consider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자, considerate라고 하면 이것이 사려 깊은의 뜻이고 배려심이 있는의 뜻이고요. 자, 사려 깊게라고 하면 considerately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 묶어서 외워두셔야 돼요. 자, C번은 국제적으로, D번은 자, 쓸모있게, 유용하게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누가 답이 될까요? After 뭐 했어요? 읽었습니다. 뭐를요? 자, detective는요 원래 탐정의 뜻인데 요즘에는 수사관의 뜻으로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자, 수사관의 그런 보고서를 갖다가 읽은 이후에 가족이 동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그들의 robbery case, 그러니까 강도 케이스가 사건이 어떻게 됐다? has come to a dead en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dead end는 뭐죠, 여러분들? 끝이 딱 막혀 있는 그런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다른 골목을 우리가 dead end라고 합니다. 그들의 강도 케이스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라는데 동의했다.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죠? 자, 어떻게 읽어본 다음에 그랬을까요? 바로 철저하게 읽었다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고요. 27번은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정도 설명이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28번이고요. proposal은 제안서의 뜻이 있고 reference는 참조의 뜻이 있습니다. venture는 잘 아시겠지만 모험의 뜻이 있죠. 근데 venture는 명사로도 나오지만 토익에 동사로도 나와요. 자, 그래서
rout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로도 나오죠. 매일매일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로는 반복되는 일을 routine이라고 하죠. 그럼 어떤 품사로 일단 나왔을까요?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런 동사 용례나 형용사 용례는 일단 지우시고. 자, 누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드디어 어휘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앞에부터 해석을 해보셔야겠죠. Sarah라고 하는 사람의 매니저가 has asked her, 그녀에게 요구했습니다. Put together, 뭐죠? 뭘 모아가지고 만들으라고. 알겠죠? 모아서 만들고 준비하다 이 뜻입니다. 자, 뭘 준비하라고? 바로 5명의 representatives가 되겠어요. 자, representatives는 대표자들인데, 자, 보통 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직원들에게 호칭을 representatives라고 붙여줍니다. 직원들에게. 일반 사원들에게 그렇게 붙여주죠. 왜? 영업을 하시는 분은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호칭을 격상시켜주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 외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너무 그 직책이 낮으면 뭐야 너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ales representatives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줘요. 그래서 representatives는요. 요즘에 사원의 뜻으로도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명의 신입 직원이에요. 근데 그 신입 직원이 어떤 직원이에요? 여기 또 지금 접속사 생략됐잖아요. 그녀가 요구했어요. 자, 그 5사람들이 고용되도록 그녀의 팀을 위해서. 됐습니까? 즉 그녀의 팀을 위해서 고용이 되도록 요구했었던 5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5 직원들을 위한 무엇입니까? 바로 업무 제안서 정도가 되겠죠. 됐죠? 이것을 좀 준비하라고 세라의 매니저가 세라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신입 직원 5명 오는데 얘네들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봐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28번은 정답 A번으로 정하고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9번요? 129번은 그래도 조금 한숨이 놓이네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전부 다 다른 품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것은 지금 품사 문제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for 이하에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미 명사는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사가 또 등장하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it's가 한정사기 때문에 명사, 한정사, 명사는 없어요. 만약에 복합명사가 구성된다라고 하면 한정사는 어디 나온다? 여기 나오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은 전치사 이하의 동사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2개를 지우고 나면 명사와 ing만 남는데 명사가 못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누가 들어가요? 동명사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 동명사가 그런데 동사 출신이기 때문에 뭘 취하죠? 목적어를 뒤에 취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뒤에 자, its facility는 for에 직접 걸리는 명사가 아니라 자, 앞에 있는 maintaining 의 목적어로 등장한 명사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구조가 깔끔해지죠?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답 내고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 C번이었고요. 자, 그럼 해석하고 자, 필요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지역의 그런 어떤 도서관이 자, 유일하게 어디에 의존합니까? 바로 generous donations. 너그럽고 자애로운 자, 그런 기부 기여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후원이 없나 봐요. 자, 그런데 누구의? 바로 community members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이 되겠죠. 자,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자, facility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됐어요? 여기서 facility는 도서관이겠죠. 도서관 유지를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기여에만 유일하게 의존을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뭐 요즘에는 그 기업들도 이렇게 도서관을 후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 그 흔한 그런 시츄에이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29번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30번 갈게요. A, B, C, D의 선택지는 모두 다 동사일 수 있습니다. announced는 발표하다고 얘는 이미 앞에서 한번 했잖아요. contact는 연락 접촉하다. equ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형용사로 많이 쓰는데 여기 ed가 붙은 걸로 봐서 동사로 쓰였나 봐요. 잘 쓰이진 않지만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무엇에 필적하다, 맘먹다 라고 하는 뜻이죠. equal이 동등한 뜻이니까 형용사로. 자, remind는 상기시켜주다 의 뜻이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문맥상 정답이 되는 건 누굴까요? 새로운 사장님이에요. 자, 요건 뭐 여러분들 지우시면 되겠죠. 자원봉사 조직이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 조직의 새로운 사장님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었습니다만 뒤에 반대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요. 자, rest가 덜을 취하게 되면 휴식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나머지. 그래서 리더십 카운슬이라 해서 리더십 위원회의 나머지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앞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결정되었으나. 됐죠? 사장은 결정되었으나 나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가 맞죠? 자, 결정되었다가 없잖아요. 선택지 중에. 그럼 결정되었다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는 누가 있어요? 사장은 발표가 됐지만 나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가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여기로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다시 한번 추가를 하면 예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접속사로 쓰이면 그러나의 뜻이 있지만 부사로 쓰이게 되면 부정문에서 만 쓰이고 그 다음에 그때도 부정어의 뒤에서만 쓰인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거 긍정문이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여전히 결정이 돼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has to 다음에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요. 요거는 여러분들 긍정의 문장이에요. 격식상으로는 부정문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내용이 부정문이에요. 여전히 뭐뭐뭐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니까 아직도 뭐뭐하지 못했다의 뜻과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부정문으로 보고 만약에 has to 앞에 빈칸이 있으면 still 했어야 돼요. still has to. 여전히 뭐뭐뭐 해야 돼. 그런데 만약에 has와 to 사이에 나오게 되면 여기에는 yet을 씁니다. still 대신에. 긍정문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have yet to. have yet to. have yet to는 그래서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뭐뭐하지 못했다의 뜻으로 번역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결정이 돼야만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직도 결정되지 못했다로 번역하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30번까지 3강의 강의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강까지. 자, 이제 한 강만 더 하면 이제 여러분들 Part 5가 다 끝나네요. 자, 이렇게 한 강 열심히 듣다 보면 금방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러분께 매달 전달해 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강의를 몰아서 하루에 5강을 다 보시는 건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하루에 한두 강 정도씩 여러분들 시청하실 것을 권장드리면서 이번 강 강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제발